새해를 앞두고 멕시코발 관세 폭탄이 터졌습니다. 멕시코 의회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수입관세를 최대 50%까지 올릴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충격적인 결정의 배경과 그 영향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멕시코 의회가 통과시킨 일반 수출입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7개 전략 분야에서 총 1463개 품목을 전략 품목으로 지정하고 관세를 인상한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품목별로 0%에서 최대 35% 수준이던 관세율이 일부 품목에 한해 최대 50%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50%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100만 원짜리 제품에 50만 원의 세금이 붙는다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수준입니다. 물론 의회 심의 과정에서 기업과 경제단체 의견이 반영되며 최종안은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관세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관세 인상의 핵심 기준은 간단합니다. 멕시코와 FTA를 체결했는지 여부입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등 FTA 체결국들은 이번 조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등은 관세 인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닙니다. 누구는 보호하고 누구는 배제하는 명백한 차별 정책입니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과 멕시코 간 교역은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는 약 12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무역 적자를 기록해왔습니다. 멕시코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완화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정책 카드인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의 환심도 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도 이번 조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1990년대 초반 이후 멕시코와의 교역에서 꾸준히 흑자를 기록해왔습니다. 올해 역시 3분기까지 약 12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흑자를 유지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수십조 원 규모입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과 철강 제품은 대멕시코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번 관세 인상 대상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자동차 부품에 20에서 35%의 관세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산 부품의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멕시코 자동차 제조사들은 한국에 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부품을 살 겁니다. FTA로 관세가 없으니까요.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철강 강국입니다. 품질도 좋고 가격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20에서 35%의 관세가 붙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가격이 30% 이상 비싸면 경쟁이 안 됩니다. 결국 시장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생산 전략과 수출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멕시코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자국 산업 보호입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멕시코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멕시코 제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의 통상 관계입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즉 USMCA 재협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멕시코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도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 편이다. 이런 신호입니다. 실제로 멕시코가 중국과의 교역 비중을 조절하려는 움직임은 여러 곳에서 포착됩니다.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걸 막겠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멕시코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명확히 하려는 전략입니다. 중국을 압박하면서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멕시코와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측 우려가 일부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부품 일부 품목은 관세율이 낮아졌고 철강 슬라브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조정이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조정이 이뤄졌다고 해도 여전히 20에서 35%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완화 조치가 충분한 방어막이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멕시코가 언제든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사실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멕시코발 관세 리스크를 한국 경제가 직면한 또 하나의 구조적 경고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상 환경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자유무역이 대세였습니다. WTO 체제 아래서 관세를 낮추고 교역을 늘리는 게 세계적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보호무역이 대세입니다.
각 나라가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고 유럽연합은 탄소국 경세를 도입했습니다. 인도는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관세를 올리고 있고 베트남마저 선별적 개방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세계가 블록화되고 있습니다. FTA를 맺은 나라끼리는 자유롭게 교역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높은 관세 장벽에 막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GDP의 40% 이상이 수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 유럽연합, 중국과는 FTA를 맺었지만 멕시코와는 맺지 못했습니다. 인도와도 협상이 지지부진합니다. 중남미 대부분 국가와도 FTA가 없습니다. 특히 한멕시코 FTA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다시 점검해야 할 과제로 지적됩니다. 사실 한국과 멕시코는 수년 전부터 FTA 협상을 논의해왔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개방 문제, 자동차 산업 보호 문제 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양측 모두 민감한 분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FTA가 없으면 관세 폭탄을 맞는 구조가 된 겁니다. 과거에는 FTA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FTA가 없으면 시장에서 밀려납니다. 경쟁국들은 관세 혜택을 받는데 우리만 높은 관세를 내야 한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멕시코 사례는 시작일 뿐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FTA 체결국과 미체결국을 차별하는 관세 정책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지 않으면 점점 더 많은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멕시코 시장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의 문제입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현지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한국 기업들은 이미 멕시코 현지 생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장을 짓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중소기업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선택입니다. 다른 방법은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겁니다. 멕시코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시장을 개척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시장을 새로 개척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관세가 오르는 상황에서 대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많은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시급한 건 한멕시코 FTA 협상을 재개하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양측 모두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관세 폭탄을 맞는 것보다는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낫습니다. 일부 양보를 하더라도 시장 접근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동시에 다른 나라들과의 FTA 네트워크도 확대해야 합니다. 인도,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아직 FTA를 맺지 못한 주요 시장과의 협상을 서둘러야 합니다. 세계가 블록화되는 상황에서 어느 블록에도 속하지 못하면 고립됩니다. 한국은 중간에 낀 나라입니다. 미국과도 가깝고 중국과도 가깝습니다. 이 위치를 활용해 최대한 많은 나라와 FTA를 맺어야 합니다. 결국 이번 멕시코 관세 인상은 단기적인 수출 변수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 질서 변화 속에서 한국이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묻는 신호입니다. 관세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국이 어떤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의 시대는 저물고 보호무역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시장을 잃습니다. 멕시코발 관세 폭탄은 경고입니다. 더 큰 폭탄이 오기 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